4급 없이 HSK 5급 바로 따기 독해 3부분 공략 스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략 스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번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요게 3부분 지문입니다. 3부분 한번 지문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문제까지. 자, 네 문제네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아까 이 지문을 가지고 그죠? 요 문제들을 4분 안에 푸셔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그죠? 답안지에다가 답을 옮겨 적는 시간까지 요 네 문제가 지금 딱 4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아까 지문으로 다시 가서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데만 해도 그죠? 4분은 훨씬 넘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기도 읽어야 되고 그죠? 또 보기 읽고 다시 또 지문으로 와가지고 지문이랑 보기 맞춰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연세까지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4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략 스킬을 쭉 알려드릴 건데요. 그 공략 스킬대로 문제를 푸시면 그렇죠? 이렇게 긴 지문, 그렇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도 되게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4분, 3분? 저는 3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런 애들을 3분, 그죠? 혹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스킬 한번 보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문제부터, 그죠? 문제부터, 그런 다음에 지문으로. 그렇죠? 질문과 보기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교재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지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지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라는 얘기는 제일 제일 첫 줄에 나와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그러니까 두 단락, 세 단락. 그죠? 세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그런 기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그 네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그죠? 그런 식의 지문 구성들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라는 얘기는 맨 앞에 나와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문제 중에 지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 2번. 두 번째 스킬 보죠. 문제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을 한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얘네들이 질문이 항상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6가지. 이 6가지의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질문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보고 지문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6가지 유형을 가지고 출제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렇죠? 읽는 범위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 유형은 딱 어디만 보면 되고 어떤 문제 유형은 뭐 맨 뒤만 보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교재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는 범위를 최소화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스킬 세 번째. 자, 그거에 맞춰서 지문은 어떻게? 필요한 부분만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지문을 전체를 다 독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보셨죠? 그죠? 그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를 하려고 하면 독해 문제풀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문에서 질문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쭉 이제 보시는 거예요. 쭉 보시면서 그죠? 질문이 어디쯤 나오는지, 그죠? 질문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어디쯤 나오는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찾으면, 그죠? 그 부분의 앞뒤, 그죠? 앞뒤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 뒤쪽에 보기 4개 중에 비슷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하실 거는 질문은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질문에 그 해당하는 답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질문 뒤쪽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죠? 한 세 줄 밑에 아니면 뭐 네 줄 밑에 이런 식으로 좀 질문과 답 사이의 간격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바로 뒤에 나와주면 땡큐인데 그러질 않고 이렇게 쭉 좀 갭이 있을 때 그 갭을 쭉 읽으면서 차분히 읽으면서 이 부분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보통 한 요 정도 있다가 없네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시고 내가 혹시 뭘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시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자, 딱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정해지면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쭉 읽어 내려가세요. 이 사이 질문과 답이 나오는 이 사이에는요. 이게 길면 길수록 되게 어려운 표현들, 우리 레벨에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겁을 먹고 막 우왕좌왕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세요.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그죠? 우리가 답이 되는 부분들 있죠? 답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 실력이 되면 충분히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앞뒤만 쭉 차분히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지 뒤를 봐야 되는지를 결정이 됐으면 차분히 쭉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그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 그리고 그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들 보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6급 그죠? 6급에서 나오는 어휘들도 되게 다반사로 잘 나옵니다. 그죠? 마치 자기가 5급인 양 그죠? 되게 여러 문제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식으로 그죠? 회차마다 되게 잘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5급 단어인가 하고 외워놨는데 나중에 6급 올라가서 보면 6급의 필수 어휘고 이런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역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는 그냥 알파 베타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그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이 알파 베타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뭐 주어 역할을 하는지 수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 단어 뜻이 뭔지 몰라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문이 길어서 제가 딱 그 문제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들만 따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밑줄 친 표현. 眉头拧成了一个结. 이 표현이 形容成阔. 자, 전코 심괄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되게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形容 형용하느냐. 그렇죠? 자, 很激动 아주 그 격동해요. 되게 막 기분이 되게 막 잘 업되고, 그죠? 되게 좀 이렇게 격하게 기분이 그죠? 격동한다. 신춘 이원. 자, 신춘 이원. 자, 이원은 아시죠? 그죠? 의문. 자, 신춘 이원 하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몰라요, 우리가. 그죠? 신춘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신춘 이원 요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글자씩 쪼개요. 그렇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알파벳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는 글자들을 뽑아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자, 마음속에 존재하다 할 때 그 존자죠? 존재해요. 뭐가? 이완, 의문이.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문제에서 답을 찾는 데는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十分委屈 매우 억울해요. 极不耐烦 그렇죠? 아주 귀찮아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眉头拧成了一个结 요게 밑줄 친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밑줄 친 문장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엔 보통 우리 레벨에서는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밑줄을 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사전에서 찾아도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모르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죠? 이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밑줄 친 부분의 앞이나 뒤에 이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뜻이다라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찾아서 보기 4개 중에 비슷한 게 뭘까? 그죠? 요걸 연결해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쭉 앞뒤를 잠깐 보는데 요렇게 큰 따옴표가 나왔네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 전코,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는 지금 요 큰 따옴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为什么? 왜? 그죠? 뭐뭐나? 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일단 그냥 다 냅두고요. 왜 알파라고 할게요. 왜 알파하지? 라 그랬어요. 그죠? 陈国的眉头拧成了一个结 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왜 뭐뭐한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왜 뭐뭐한 걸까? 라는 말이 나왔을 때 A, B, C, D 요 4개 중에서 비슷한 게 뭐예요? 그죠? B번. 그죠? 마음속에 그죠? 의문이 존재한다. 그죠? 眉头拧成了一个结 이거는 인상을 찌푸리다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일자가 되는 거죠. 그죠? 아씨 왜 그런 거야? 그죠? 요럴 때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좀 미간을 찌푸리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되게 궁금하다라든지 이럴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 레벨에서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지금 요 표현으로 답 B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요 밑줄 친 부분을 보고 B번을 캐치했다. 그러면 그분은 5급 볼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앞뒤에 그게 뭘 뜻하는지가 나오니까 그걸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 그 다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陈国一行人上山是为了 이렇게 돼 있네요. 자, 陈国 일행이 심괄 일행이 산에 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采摘梨子 배를 따기 위해서. 体验山中的生活. 자, 일단 体验生活 이거 2개 동그라미 쳐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3부분에서 나왔지만 독해 1부분에서 얘네 둘은 아주 짝꿍이죠. 그죠? 자, 보기에 体验 나왔어요. 빈칸 앞뒤에 生活 나왔습니다. 그럼 해석 안 하고 그냥 体验이 답이에요. 그죠? 이럴 정도로 얘네들은 항상 붙어서 다니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산속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寻找诗中所描写的美景. 시 속에 묘사된 아름다운 풍경을 寻找 찾기 위해서. 找出 자, 찾아내는 거죠. 그죠? 추가 붙어 있으니까 찾아내야 돼요. 뭐를? 山上开花晚的原因. 산에 꽃이 늦게 피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쭉쭉쭉쭉 봤던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산에 올라가요 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을 쭉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쭉 이제 밑줄 치시면서 내려가시다 보면, 그죠? 여기 요렇게 나와요. 그죠? 陈国一行人就往山里去. 그죠? 자, 陈国 일행은 산으로 갔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앞 뒤를 봐야 되는데 며칠 후니까 요 앞쪽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뒤쪽 바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아주 감사하게도 바로 뒤에 붙어서 나왔네요. 寻找答案. 그죠? 답을 찾으려고 산에 갔대요. 자, 답을 찾으려고 산에 갔다라는 표현이랑 A, B, C, D 중에 비슷한 게 뭐죠? 그렇죠? D번이죠? 그렇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답을 찾기 위해서. 이 寻找 요것만 보고 C번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요 문제 풀 때 요거 쉰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10번 딱 찍고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 독해 3부분 같은 거를 잘못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비슷한 글자나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걸 찾아요. 요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쉰자오 나왔으니까 쉰자오 찍어야지 요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비슷한 단어는 그냥 힌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이제 해석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따안까지 해가지고 이걸 딱 해석을 하면 아니죠? 10번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됐어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죠. 자, 세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는 한 그 단락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关于成括下列哪项正确? 자,成括에 관해서 아래 어느 것이 정확하냐? 자, 이런 식으로 关于 명사, 그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교재에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자, 명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요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문제에 나올 때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에 나올 때 봐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제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줄부터 그 명사가 나온 부분을 딱딱 찾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사가 나온 부분에 앞뒤를 쭉 보시고 A, B, C, D랑 비교해 봤을 때 1차는 게 있으면 그게 답. 그렇죠?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에 나올 때, 그렇죠? 지금 여기 세 번째 문제에 나왔으니까 세 번째 문제에 나왔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 그 부분에서 이 명사가 나오는지를 일단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를 비교해 보고 있으면 그게 답이고 없으면,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 다음부터 이 명사를 딱딱딱딱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보기랑 맞춰 보시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喜欢杨花. 자, 꽃을 좋아한대요. 是一位诗人, 시인이랍니다. 小时候很天真. 어릴 때 아주 천진난만했대요. 是孟西比谈的作者. 몽개필담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되게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 책을 쓴 작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문제 이제 지문을 쭉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에서 일치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부분 다음부터 쭉 찾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 그죠? 成括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자, 成括的学问才得以不断的增长. 그죠? 자, 학문이 어쩌고 저쩌고增长 늘어났대요. 자, A, B, C, D 중에 지금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럼 여기 아니에요. 자, 长大后的成果写出了被誉为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的孟西比谈. 写出 써냈답니다. 뭐를?孟西比谈을. 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C번. 그렇죠? 자, 네 번째. 上文主要想告诉我们. 자, 요런 식의 질문이 항상 네 번째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요럴 때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 HSK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이 주제가 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미괄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도 그렇고요. 독해도 그렇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줄을 봐요. 맨 마지막 줄을 봤는데 보기 4개 중에 비슷한 게 있다. 그럼 걔가 답.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로 가세요.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로 가면 역시 거기에 4개 중에 하나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을 봤는데도 없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맨 첫 번째 줄. 그죠? 맨 첫 번째 줄. 지문의 맨 윗줄로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게 이제 두 갈씩이죠. 근데 이 HSK 지문은요, 두 갈씩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 두 갈씩으로 해가지고 주제가 맨 첫 번째 줄에 나왔던 문제를 한 두 문제인가 본 것 같아요. 연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첫 번째 줄에 주제가 나오는 문제를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자, 要懂得互相理解. 자,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要学会谦虚,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 要有求知精神. 자, 求知精神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시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글자들이 있으면 그걸 다 쪼개서 아는 그 글자의 뜻대로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求 구하다죠. 뭘 구해요? 知, 이 知는 뭘까요? 지, 그렇죠. 지식, 지혜, 그죠? 자, 지식을 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이면 해당 그 답이 되는 부분들을 읽었을 때 이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자, 思考问题要全面. 자, 문제를 사고할 때는 전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줄부터 보는데 마지막 줄은 어땠죠? 그죠?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부분은 이미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의 맨 첫 번째 줄. 그렇죠? 正有了这种打破砂锅问到底的精神.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바로 이러한 打破砂锅问到底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전코의 학문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打破砂锅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죠? 그럼 그냥 여기 그냥 알파 하세요. 알파 하시면 돼요. 알파 问到底. 자, 问到底 요건 아셔야 돼요. 저 이거 모르는데요 하면은 우리가 조금 5급 어휘라 그래야 될까요? 이 5급 독해 수준에 조금 미달되시는 분이니까, 그죠? 요거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모르셨으면 이제 외워두세요. 이제 외워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얘네들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问到底. 자, 问은 동사죠. 동사 뒤에 到底가 붙으면 우리가 到底를 처음에 배울 때는 뭐로 배웠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데 동사 뒤에 이렇게 到底를 붙이면 끝까지 동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问到底 하면은 끝까지 물어보다. 그죠? 자, 바로 이러한 알파 끝까지 물어보는 정신, 끝까지 물어보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고 했을 때 지금 A, B, C, D 중에서, 그죠? 끝까지 물어보는, 그죠? 끝까지 물어보는 정신, 요거랑 비슷한 게 뭘까요? 그죠? 지식을 구하는 정신.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은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아마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이게 번역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주 축자 번역이라고 그러죠. 글자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쭉 자세하게 번역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해보면, 요게 대충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지금 지문의 자세한 해석은 교재에 아주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그 긴 지문,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 레벨의 그 어휘만 가지고, 그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제가 설명이 들어가서 길지, 요거 싹 다 빼고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요 문제 푸는데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저희 교재 연습 문제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그런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